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트러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트러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아무래도 직업 괴담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트러커님. 네,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또 트러커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한 2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네네, 2가지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트러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하나는 직업괴담일 것 같고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네. 2개 다 직업 괴담이긴 한데, 그래요? 네, 이제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때 취업을 나갔을 때의 이야기랑,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은 아니지만 과거의 일을 할 네네. 때. 네네네. 그럼 2가지 직업괴담이 되겠네요, 오늘은. 네네. 근데 그 2가지가 네. 좀 이어지는 얘기여서, 오호. 그래갖고 좀 준비를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네.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트러커죠. 제가 이제 90년생인데, 네. 예전에 이제 실업계 나오신 분들은 3학년이 좀 지나고 나면 대학 가기 전에 대학교를 안 가시는 분들 한해서 취업 신청을 받았었어요. 취업 나가는 거를.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제가 원래는 대학교를 되게 가고 싶어 했는데 제가 이제 사고 치던 애들이랑 어울려서 이제 고등학교 때 하도 많이 사고를 치다 보니까 아버지 걔네들이랑 가면 어차피 네가 졸업을 못 할 것 같으니 취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 얘기를 하셔서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취업을 나가게 돼요. 근데 병원으로 취업을 나가게 돼요. 병원 방사선과에서 접수를 받고 지금은 이제 사진을 찍으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기계로다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현상실이라 해갖고 완전 깜깜한 데를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필름을 찾아가지고 현상을 해갖고 나왔어야 돼요. 그 일을 제가 이제 맡아서 하게 돼요. 근데 집이랑 그 취업 나간 데랑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거기 기숙사를 쓰게 돼요. 병원 기숙사를. 네. 근데 병원 기숙사가 병원 안에 있는 기숙사는 아니고 병원에서 나와가 주차장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바로 옆에 장례식장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기숙사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겪게 되는데 방사선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네. 응급실을 같이 하듯 좀 큰 병원이었거든요, 거기가. 그러네. 응급실도 있고. 네. 그 응급실이 있다 보니까 야간에 당직 서시는 방사선과 선생님이 계세요. 예. 그러면 이제 보조가 한 명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돌아가면서 한 주씩 이제 당직을 쓰는 거예요, 저희도. 그 선생님이랑 같이. 근데 방사선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뭐 별의별 사람이 많이 들어와요. 뭐 변사체가 들어올 때도 있고, 뭐 사고가 나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저녁에 이제 저랑 남자 선생님이랑 둘이서 당직 근무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변사체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19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변사체란 말만 들어도.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접수만 받는 거니까 접수만 받으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겨울에 산에 갔다가 돌아가신 상태로 뭐 눈이 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게 시신이 이렇게 덮이잖아요, 눈에.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이게 녹으면서 발견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살도 막 짓무르고 막 이런 상태로 그 변사체가 발견이 돼요. 그래갖고 들어왔는데 원래 시신을 찍으면 정면으로도 찍고 옆으로도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어요. 근데 이제 옆으로 돌리려면 사람이 이렇게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체를. 근데 그때 변사체가 살도 다 짓무르고 막 이런 상태니까 저한테 긴 장갑 같은 거를 하나 줘요. 어깨 있는 데까지 올라오는 하얀색 장갑이 있어요. 예. 그거를 주더라고요. 어차피 한 명이 그걸 돌리지를 못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둘이서 이렇게 돌려서 사진을 찍고 같이 옮기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잡고 그리고 선생님은 밑에 쪽에서 이제 다리 있는 쪽을 잡으셨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옆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 시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역한데 근데 손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몸속으로.
그래서 엑스레이실에서 막 다 토를 했어요, 제가. 아, 개워내셨구나. 예, 다 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막 잠도 못 자고, 뭐 먹지도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트라우마로 너무 세게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저 당분간은 일을 못할 것 같다. 너무 힘이 들어서. 이런 게 너무 처음이고 너무 힘이 들다. 말씀을 드리고, 집에 내려가진 않고 기숙사에서 한 4일 정도를 쉬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옆에가 영안실이고 뭐 장례식장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또 시골에 있는 좀 큰 병원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진짜 길 하나 사이 두고서 오른쪽은 장례식장, 왼쪽은 기숙사 이렇게 딱 있는데 기숙사에 있다 보면은 가족들이 막 우는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게 좀 적응이 안 됐었어요, 솔직히. 뭐 돌아가시는 거를 제가 뭐 본 적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적응이 안 되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제가 거기서 그 일을 겪고 나서 한 4일 정도 쉬는데 계속 가위를 눌리게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거기 있을 때는 소리만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고양이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네. 또 애기들이 뭐 웃는 소리, 우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여자 울음소리도 아닌 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예.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참 많았었어요. 이제 이게 가위가 4일 쉬는 동안에만 눌리는 게 아니라 그 변사체 보고 나서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계속 가위가 눌리기 시작을 해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체격이 좀 컸었어요. 제가 이제 키가 한 185에 몸무게 한 95kg 정도 나갔었는데 거기서 한 6개월 동안에 살이 한 20kg가 빠져요. 그래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누구한테 얘기할 데도 없고 어머니한테 제가 이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어머니는 그냥 피곤하니까 그런 거다, 그냥 그렇게 넘기시기만 하고. 예. 원래 선생님들도 이런 거를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위 눌리고 이런 현상들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선생님 저 계속 가위가 눌리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위가 눌린 적이 없는데 여기 오고 나서부터 가위를 눌린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선생님들이 충격이 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네가 적응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선생님들도 가위 눌리거나 이런 거는 좀 자주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뭐 괜찮아지겠죠 이러고서는 그때는 소리만 들리니까. 그리고 그게 또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가위 눌리는 게 한 15분, 20분 정도 있으면 또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니겠지 이러고 그냥 넘기게 되는데, 외래 진료 오시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병원이다 보니까. 근데 한날은 어떤 할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표를 주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뭐가 보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 할머니가 자주 왔던 할머니예요. 한 달에 한 분 정도는 오시던 분인데, 뭐 무릎 아프시거나 그래가지고 오시던 분인데 뭐가 보이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그때는 뭐 할머니가 누구랑 얘기하시나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사진을 찍잖아요. 들어오셔가지고 순번 기다리셨다가 밖에 나가서 이제 제가 이름을 불러가지고 강사선실로 모시고 들어오는데, 지금 학생 저 시간이 좀 있나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할머니가 끝나면 이제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래갖고 할머니 지금 시간은 있는데 왜 뭐 때문에 그러시냐 그랬더니 뭐가 좀 보이는데 이게 조금 오래된 것 같다고, 같이 여기 있는 게 좀 오래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할머니가 딱 그 얘기를 하시자마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가 보이시냐 그랬더니 얼굴이 다 일그러져가지고 옆에 하나가 서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옆에 이게 갠지 고양인지 모르겠는데 뭐가 또 하나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한테. 동물이. 그래서 두 가지가 보인대요, 저한테. 예. 그래서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사실은 여기 취업을 나와가지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위에 좀 요새 자주 눌린다.
근데 할머니가 일그러졌다고 얘기하시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견사체로 들어오신 분이 있었는데 뭐 그분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그러졌다는 거 보니까 그분이신 것 같다고. 근데 할머니가 근데 그 옆에 개인지 고양이지 그건 뭐냐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랬어요. 했더니 할머니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지내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 밑에 올라오다 보면은 장례식장 바로 옆에 건물 하나 있지 않냐. 거기 1층에서 살고 있다. 여기 행정실 실장님이랑 몇 명이랑 해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가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어차피 점심시간이니까 한번 가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내려가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는데 얼굴이 일그러졌던 분은 변사체로 들어오셨던 분이 맞아요. 그리고 동물은 그 기숙사 바로 앞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동물 사체를 누가 갖다 버렸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근데 그게 동물을 한두 마리를 버린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갖다가 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다가. 예.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시는 게 바로 옆에가 장례식당이다 보니까 귀신이 좀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숙사가 엄청 을씨년스러웠어요. 옆에 풀도 엄청 많고 관리실에서 관리도 잘 안 하고 거미줄도 좀 많았었고 막 그런 기숙사였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기숙사 들어와서 보시더니 얘네는 여기 그냥 아예 있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있는 게 사람 영가들이 아니라 동물 영가들이 그렇게 많이 집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바로 기숙사 앞에서 그런 게 있었으니까 얘네들이 아예 그냥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들어왔던 게 여기에 지금 엄청 많이 있다. 근데 제가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할머니 직업이 어떻게 되시냐고 여쭤봤죠. 근데 할머니가 나는 뭐 무당도 아니고 무당 비스무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할머니 무당도 아닌데 근데 귀신을 어떻게 보냐.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했더니 근데 귀신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할머니가 무슨 하얀색 종이 같은 거 가져와서 찍고 뭐 태우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분간 한 6, 7개월 정도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할머니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이제 할머니가 가셨어요. 근데 할머니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저한테. 6, 7개월 정도는 괜찮겠지만 혹시나 그 전이라도 뭘 보거나 이러면은 연락을 해달라고 번호를 주고 가셨는데 할머니가 종이 같은 걸 찍고 막 태우고 막 그러고 나서는 가위 눌리는 건 그 다음에서도 몇 번 있었는데 크게 뭐 별다른 일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그만두기 전에 이게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저한테. 네. 이게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한날은 이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좀 이상해가지고 느낌이 가위 눌릴 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가위 눌리기 바로 직전에 느낌이 좀 싸한 게 있어요. 좀 손발도 막 차가워지면서 뭔가 있어요. 그 느낌이. 근데 그런 느낌이 나길래 이렇게 눈을 살짝 떴어요. 했더니 그 햇빛 바라보다가 다른 데 딱 보면은 눈 깜빡깜빡거려도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반짝반짝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방에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게 꼈는데 눈을 딱 뜨니까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방에서 안개가 얼마나 꼈냐면 이렇게 손을 들고 이게 보면은 제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낀 거예요. 근데 반짝반짝 하는 사이로 여자 얼굴이 싹 저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여자 얼굴만. 몸은 안 보이고 여자 얼굴만 싹 오더니 씩 웃는데 이빨이 온통 다 까만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또 가위가 풀리고 그리고 또 이틀 있다가 똑같은 가위에 눌리고 또 한 2, 3일 있다가 또 똑같은 가위에 눌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예. 근데 제가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죠. 할머니, 제가 그전에는 소리만 들었는데 이제 보인다, 여자 얼굴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쉬니까
그때 할머니한테 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할머니한테 찾아갔어요. 멀지 않은 곳에 사시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한 10분 거리에 사셨거든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 찾아가가지고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러길래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요. 방에서 눈을 떴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꼈고 뭐 반짝반짝반짝 하는 사이로 여자 얼굴이 확 저한테 달려오더라. 근데 이제 여자가 씩 하고 있는데 진짜 이빨이 뭐 썩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빨이 온통 까만색이에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 할머니가 야, 그냥 거기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여기서 한 1년 있다가 나갈 생각으로 왔는데 정말 저도 그만둬야 될지 안 돼야 될지 더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내일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내일 다시 와라 얘기를 하시길래 그때 다시 기숙사에 돌아가서 자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했더니 할머니가 절에서 줬다 이거를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부적 같은 그런 거더라고요. 노란색 종이에 까만색 글씨로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출근할 때도 그거를 옷에 집어넣고 퇴근할 때도 이제 바지를 입고 자니까 바지 속에다 그거를 넣고 자고 한동안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부터 그 가위가 없어졌거든요. 그 가위에 눌리질 않아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네 이 생각하고 할머니한테 찾아가요. 찾아가서 할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할머니가 주신 그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가위에 눌리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다. 근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임시방편이고 그냥 거기를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거기서 멀리 떨어지는 게 맞는 거다. 얘기를 하시길래 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그만두고 나오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 얘기는 이제 끝이 나고 제가 이제 그 일 겪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화물차를 바로 시작을 해요. 22살 후반 때. 아버지가 화물차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화물차를 하게 되는데 어떤 거예요? 화물차. 군대를- 그게 종류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5톤 카고차라고 있어요. 고속도로나 이런 데들 보면은 지붕이 있는 차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윙카라고 해요. 왜 윙카라고 하냐면 날개처럼 이렇게 열린다고 해서 윙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근데 카고차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적재함만 이렇게 있는 거를 카고차라고 해요. 지금은 저도 윙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11톤 윙카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5톤 카고차를 할 때였어요. 네. 근데 그 병원에 있고 나서 군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화물차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종종 봐요. 귀신을. 아, 그때부터? 예, 가끔씩 보게 돼요. 너무 막 자주 보게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진짜 뭐 1년에 막 한두 번? 두세 번? 이 정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화물차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여기 귀족분들 중에서도 화물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화물차를 하다 보면 술을 잘 안 마셔요. 예. 직업인지라 이제 술을 마시거나 이제 그러진 않는데 맨정신에 그냥 운전하다 보면은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차에서 잘 때도 많아요. 네. 차에서 잘 때도 많기 때문에 차에서 자다 보면은 화물차는 시야가 넓잖아요. 승용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시야가 넓단 말이에요. 근데 화물차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보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데를 가지 않지만 5톤 카고차를 하게 되면 정말 뭐 시골이나 뭐 산골이나 뭐 이런 데를 자주 가게 돼요. 근데 이제 5톤 차를 시작하게 되고 한 1년 채 안 돼서 화물차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콜 잡는 게 있어요. 24시 뭐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콜을 잡아서 움직이는데 거기서 딱 짐을 싣고 갖다 주면 인수증 보내주고 나서 돈을 받는 게 있고 인수증에 사인을 받아서 그거를 우편으로 보내주면 걔네가 결제일 날 돈을 보내주는 형식이 있고 하나는 가서 짐을 내리면 바로 현금으로 주는 형식이 있어요. 네. 근데 태양광 모듈이 있잖아요. 오, 예. 시골집 위에 보면 태양광 모듈이라고 해서 전기세 아끼려고 이렇게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밭 같은 거를 거기를 태양광 모듈을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놓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모듈을 싣고
음성에서 이제 충북 보은으로 가게 돼요. 다음날 내리는 걸로. 근데 태양광 모듈이다 보니까 담당자가 있잖아요. 담당자가 거기 태양광 모듈 실 때 와 있었거든요. 예. 갓발을 다 치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아마 한 5시 정도에 제가 짐을 실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가다가 어디 휴게소 같은 데서 자고서는 아침에 좀 해 뜨면은 와라. 조금 늦어도 되니까 어차피 차가 여러 대 가니까 조금 늦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딱 7시에 맞춰 오려고 하지 말고 좀 늦어도 되니까 그냥 가다가 휴게소에서 자고 아침에 좀 날 밝으면 와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냥 그 말을 제가 무시를 했어요. 화물차를 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또 가다가 또 뭐 휴게소에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하고 이러면 그게 더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그 근처에서 화물차를 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대고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올라가거든요. 그래야지 한 30분이라도 더 자니까. 그래서 이제 목적지까지 가게 돼요. 근데 보은을 가서 목적지 근방까지 왔는데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예. 근데 내비도 길을 가르치는데 그 길이 화물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길인 거예요. 그 농로길이라고 하죠. 농로길. 화물차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들어가서 만약에 그 안쪽까지 갔는데 길이 없으면 밖으로 나오기도 애매하고 막 그러니까 살짝만 핸들을 틀어도 막 빠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 자야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도 티맵이 있었으니까 티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한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예. 내비가 가르쳐주는 길 말고. 근데 화물차 기사들은 가다가 길이 좁거나 이러면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한번 보고선 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 말고 그 옆에 또 길이 있길래 그 길로 가게 돼요. 근데 계속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간에 제가 세워가지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기 지금 내비를 찍으니까 산으로 좀 알려주는데 여기 산으로 가는 게 맞냐. 그랬더니 그 산 쪽으로 쭉 올라가면 5톤차를 돌릴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담당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올라가지 말고 내일 오라니까 왜 지금 올라가시냐고. 그래서 내일 올라가면 또 자다가 일어나서 잠도 덜 깬 상태로 또 운전하고 이러면 더 피곤해가지고 그냥 올라가서 자려고 한다. 그래서 그럼 일단 그 쭉 올라가시면은 2층짜리 집 한 채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톤차 돌릴 만한 공간이 나오니까 거기서 자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거기까지 올라가요. 쭉 올라가는데 말씀하셨던 2층 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정확히 2층 집이 아니라 1층 집 옥상에다가 컨테이너 같이 이렇게 조리식 판넬로 지어놓은 집이 있잖아요. 예. 그런 2층 집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앞에다 대고서 잠을 이제 자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지금은 이제 무시동 히터 에어컨이 다 있는데 그때는 무시동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동을 오래 틀어놓으면 화물차도 환경 뭐 그런 거 생각해서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네. 저희가 끄질 않아도.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 그냥 시동을 켜고 이렇게 자는데 계속 애기들이 뛰어노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화물차에서 자니까 살짝만 이렇게만 봐도 그냥 그 밑에가 보여요. 그냥 이렇게 고개 들고 보면 밑에가 보이거든요. 근데 애기 2명이 계속 뛰어노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집에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 사람이 사는가 보다 그 생각을 하고 그냥 앞마당 나와서 그냥 뛰어노나 보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려고 계속 이렇게 누워있는데 애들이 하도 막 시끄럽게 웃으면서 막 뛰어노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제 애기들한테 조용히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내려서 봤는데 애기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지 들어갔나? 나 내리는 사이에 옷 입고 나오는 사이에 들어갔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차에서 이제 자려고 불을 다 끄고 화물차는 커튼이 이렇게 있거든요. 커튼이 있는데 커튼을 다 치고 앞에까지 다 치는데 그 화물차 앞에 보면 슈퍼 거치대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앞에가 조금 보여요. 완전히 다 가려지진 않아요, 커튼이. 그래갖고 이제 커튼을 다 치고 다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애들이 또 뛰어노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막 웃으면서. 근데 그 웃음소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메아리 치듯이 울리는 거 있잖아요. 아마 하는데 막 예, 울리는 거. 메아리 치듯이 그렇게 웃는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산이라서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애들이 막 다시 막 뛰고 막 놀길래 아, 애들을 좀 혼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으로 이제 나갔어요, 다시. 근데 또 없어요, 애들이. 그래서 그 집을 한번 쳐다봤거든요. 예. 근데 그 집을 쳐다봤는데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올라가서 봤을 땐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래서 아, 이제 애들이 자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라이트를 다 끄고 있었는데 제가 시동을 킨 상태로 라이트를 다 켜고 있었어요. 그때는 일부러 다 켜고서 이렇게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는 제가 일부러 이제 애들이 나오면 혼내려고 양 옆에만 커튼을 치고 앞에는 이제 안 쳤거든요. 다시 들어와서는. 그러고서 다시 자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무심결로 앞 유리 쪽을 딱 봤어요. 근데 애들 2명이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앞 유리창에. 그냥 애들이에요. 생긴 게. 네, 그냥 애들이더라고요. 근데 뭐 옷 자체가 옛날 옷도 아니고 2010년도 때 애들이 막 입던 옷들이 있잖아요. 막 여자애는 좀 공주님 옷처럼 입었고 네. 남자애는 파란색 옷을 입었더라고요. 남녀구나. 예. 근데 커튼을 칠 때만 해도 애들이 저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유리창 바로 앞에서. 근데 화물차 특성상 애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앞 유리창에 매달려 있지를 못해요. 높이가 얼만데. 네, 높이가 꽤 크니까 이게 그냥 서 있어도 성인 남자의 키보다 훨씬 크니까. 예.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있길래 그냥 무서워도 그냥 아무것도 못 봤다 생각을 그냥 안 본 척하고 그냥 커튼을 다 쳐버리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저희 창문 쪽 보면은 모기 들어오지 말라고 망 같은 거를 이렇게 끼울 때가 있어요. 이제 여름이니까 그거를 한쪽으로 해놓고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자는데 제가 이제 자려고 누웠잖아요. 근데 제가 조수석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요. 조수석 문을 그래서 항상 열어놓고 자는데 거기서 계속 애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수석 창문 바로 앞에서. 아, 더 놀고 싶다, 더 놀고 싶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시를 하고 그냥 자요. 제가 그냥 이어폰 끼고 그냥 노래 살짝 틀어놓고 그냥 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누가 똑똑똑똑 깨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커튼을 치고서 이렇게 보니까 어제 얘기했던 담당자분이 있잖아요. 예. 담당자분이 나와가지고 왜 여기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담당자분님이 올라오라는 대로 올라왔다. 그래서 여기 돌릴 수 있는 만큼의 그 공간이 나오길래 여기서 그 집 얘기하시지 않았냐고. 아, 집 얘기한 건 맞는데 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주위를 한번 둘러보래요, 저보고. 그 주위를 아침에 이제 부스 일어나가지고 둘러보는데 양 옆에가 다 산소인 거예요. 집이 없고. 집은 있는데 그게 집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가면 자식이 와서 왜 지낼 수 있게 묘지 관리. 네, 그렇게 네. 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수 있게 거기서 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놓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분명히 봤을 때는 1층 집에다가 위에 조리식 판넬로 이렇게 지어진 집이었는데 그게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집이 아니라 그냥 좀 큰 천막? 예. 군대에서 보면 왜 좀 큰 천막 있잖아요. 그런 천막만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여기서 왜 자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몰랐다. 예. 이거 산소부지인지도 몰랐고 제가 올라올 때는 분명히 라이트가 비쳤으니까 산소가 보였을 거 아니에요. 산길이니까 많이 꾸불꾸불하진 않아도 약간 좀 꾸불꾸불하거든요. 근데 그 꾸불꾸불한 길을 올라오면서 제가 산소가 안 보였거든요. 그때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양 옆에가 산소가 한 오른쪽에 한 5개가 있고 또 왼쪽에는 또 한 6개,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때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럼 여기서 얼만큼 더 올라가야 되냐 그랬더니 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당자님이 말씀하셨던 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농수로가 있었다고. 근데 제가 올라온 길은 농수로 가기 바로 직전 길이었고 농수로를 지나면은 산 중턱으로 올라오는 길이 또 하나 있었던 거예요. 아, 예.
그 길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잘못 들어서 그 길로 잘못 접어들었는지 산소로 제가 올라온 거죠. 그런 일이 있었죠. 이야, 얼마나 무서우셨을 것 같아. 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 그 아이 둘이 막 뛰어놀고 시끄럽게 했을 때 문 탁 열었을 때 그 시끄럽던 소리가 싹 사라지면서 정적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2번을 내렸는데 네. 처음에 딱 내렸을 때는 약간 그 웃음소리가 메아리 치듯이 이렇게 없어졌고 아. 2번째는 그냥 딱 끊기더라고요. 아. 오, 막 찾을 생각도 못 하셨겠다. 귀신인 거 느끼면서. 그때는 2번째까지 내리면서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귀신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아, 제가. 그래요? 이거 누가 봐도 귀신인데. 근데 예. 다시 2번째 내리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네. 창문을 딱 봤는데 애들이 매달려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귀신인 걸 알았어요. 그쵸. 왜냐면 그때는 제가 나가질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트럭이 우리가 네. 생각했을 때 앞이 본네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자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그렇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매달릴 수도 없고 예. 애들이 뭐 거기에 매달릴 일은 더더욱 없는 건데 네.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를 제가 보고 커튼을 치면서 애들이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느낀 거죠. 아, 진짜 무섭다. 귀신이구나. 와, 이건데 제일 지금 들으시면서 소름 끼치시는 분들이 똑같이 이제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떡하냐. 네. 지금 나 커튼 치고 있었는데 혹은 이제 커튼 쳐야 되는데 어떻게 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카고차 하시는 분들은 가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산에 올라가서 뭐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시골 깊숙한 데 들어가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차를 윙차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윙차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카고차를 하다가. 자, 오늘은 트러커님께서 지금 현재 이제 화물차를 하고 계시면서의 직업 괴담도 있지만 전에 또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직업 괴담도 같이 한번 들려주셨는데 너무너무 잘 들려주셨던 것 같고 아마 같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소름 끼치게 듣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방금 이야기는 너무너무 소름 끼치네요. 이게 주변이 산소였다라는 것을 떠나서 지금 그 밤에 애들이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일단 거기가. 근데 거기서 막 그렇게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내리면 사라지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거 직접 한번 겪으시면 우리는 내리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분은 또 용기가 있으시니까 내리시기라도 했지 이건 내리지도 못합니다. 발발발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운전하실 때는 함부로 어느 곳을 주시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